자, 그러면 앞 시간에서 우리가 당좌자산 중에서 단기 투자자산 중에 단기 매매증권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중에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외상매출금의 회계처리는 어려울 게 없죠. 외상매출금이 발생하면, 외상매출이 발생하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이 상품매출이고, 나중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가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이나 현금이 오게 되는데, 이 차변의 보통예금이나 현금이 오지 못하고 어음을 받을 때도 있더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음이라는 것이 좀 뭐냐? 여러분 책에 받을 어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70페이지 중앙에 받을 어음 설명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약속 어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받을 어음이고요. 우리가 발행하면 이것이 나중에 이제 부채에서 지급 어음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약속 어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약속 어음은 발행을 하는 사람은 채무자예요. 발행인이 수취인이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는 갚아야 되는 사람이고 채권자는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자기의 채무를, 즉 자기 빚을 갚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외상대금 같은 거, 이런 일정 금액을 약정 기일에 몇 월 며칠 날 이런 거죠. 약정한 장소, 무슨 은행 무슨 지점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음 달에 주겠습니다, 3개월에 주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약속어음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딱 거기 도장까지 딱 찍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외상매출금 하면은 우리가 말로 한다고 외상매출금 주는 게 아니죠.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외상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거래 약정을 맺어요. 그래서 단가는 얼마로 하며 결제는 며칠마다 한 번씩 한다,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상매출금 거래도 어떤 약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상을 제때 못 갚으면은 이런 외상대금을 천상 어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갚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다음 달에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저희가 대금을 좀 어음으로, 6개월짜리 어음으로 발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5개월짜리 어음으로 발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협의하에 이거를 어음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는 받을 어음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받을 어음이 아닙니다. 이것만 받을 어음. 상품을 매출하고, 여기 이제 제품도 해당이 돼요. 상품 또는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약속 어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받을 어음입니다. 회계 처리를 받을 어음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품을 매출하지 않고 약속어음 받은 것은 그거는 받을 어음이 아니에요. 미수금이에요. 그냥 미수금.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받을 어음이 이게 복잡해요. 회계 처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한 날까지 그걸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약속한 날까지 보관할 능력이 되면 보관이 되는데, 그 만기일까지 보관할 능력이 안 되면 중간에 그걸 다른 업체에다가 양도하기도 하고, 또는 은행에다가 그걸 처분하기도 하고, 또 일이 잘못되면 나중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어음, 즉 받을 어음의 회계 처리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관이라는 건 받았다는 거예요. 자,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요, 약속어음을 수령, 즉 받으면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받으러움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차변에다가. 그래야 되겠죠? 받으러움 받았으니까. 받으러움이 지금 우리 당좌 자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산 증가했으니까 어음을 받았으면 받으러움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뭐가 와요? 상품 매출이나 외상 매출금이 와요. 대변에는 상품 매출 아니면 제품 매출 아니면 외상 매출, 그 외엔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그랬죠. 받으러움은 어떤 경우에 받으러움이라고요?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것만 받으러움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러움이 차변에 왔으면 대변에 올 수 있는 것은 뻔하죠. 상품 매출, 수익 아니면 제품 매출, 이거 아니면 외상 매출금. 네, 외상 매출금은 외상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거니까. 네, 그래서 어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상품이나 외상 매출금을 받은 것이다. 상품 대금이나 외상 매출금 대금으로 받았다 하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 팔고 제품 팔고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상품 운반용 트럭이 있었는데 그 트럭을 이제 쓸모가 없어가지고 내다 팔았어요. 이천 중고차 시장에 팔았어요. 근데 이천 중고차 시장에서 현금을 주지 않고 200만 원짜리 3개월 만기 어음을 주네요. 예. 그래서 받았어요. 그러면 대변에는 이제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지만 차변에 어음 받았다고 해서 받으러움이냐? 아니에요. 미수금입니다. 네. 왜 미수금인지 아셨죠? 자, 받으러움으로 회계 처리하려면 상품 매출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네?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아니면 외상 매출금. 네, 그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음이 3개월짜리다 그러면 만기가 3개월 후에 도래하죠. 만기가 도래했다는 건 만기일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은행에다가 어음대금을 받아줄 것을 의뢰합니다. 그걸 추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음대금을 받게 되면 받으러움은 대변에 가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 대신 그것이 우리 회사 통장에 들어오죠. 그런데 은행에서 공짜로 안 해줘요. 수수료를 받아요. 돈 받아줬으니까 은행에서 추심료라고 하는 추심 관련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비용 처리하면 돼요. 수수료 비용.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은 아까 단기매매증권, 앞 시간에서 단기매매증권을 매입할 때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면서 영업의 비용이다라고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것은 투자활동이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추심료는 외상대금, 상품을 팔고 받은 어음이잖아요. 그냥 상품 매출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개정과목 이름이 똑같지만 900번대가 아니라 판매 관리비는 판자가 800하고 아라비아 숫자 800하고 비슷하죠? 800번대 써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 전부 800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말한다. 자, 어음이 만기가 되면요. 예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음이 100만원짜리다. 100만원이 다 들어오면 좋겠는데 은행에서 5천원을 떼고 주더라 이겁니다. 그 5천원이 추심료예요. 우리가 받아줬으니까 요만큼은 좀 떼야 되겠다. 수수료를. 그러면 여기에 100만원이 아니라 99만 5천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나머지 5천원은 수수료 비용, 비용 발생으로 비용 처리한다. 에? 정리가 되죠? 정리가. 네. 자, 보관과 만기 잘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서양도. 자, 여러분 양도라는 말은 뭐 어렵지 않죠. 양도 넘긴다는 겁니다. 넘긴다. 배서라는 말은 뭐냐면 이 어음이 이제 지금은 어음도 전자식으로 발행을 하니까 전자어음이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어음이 이렇게 종이로 돼 있다. 그 어음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겠죠. 뒷면을 여기서 배라고 한자식으로 지금 쓴 거예요. 배, 뒷면. 서는 서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의 뒷면을 보면은요. 앞면에는 어음 금액, 누구 귀하, 누가의 만기일, 발행일자, 지급지, 발행인 이런 것들이 앞면에 다 자세히 인쇄가 돼 있어요. 뒷면에는 뭐가 있느냐? 서명할 수 있는 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칸을 만들어. 서명. 서명은 뭐냐면은 왜 서명을 하느냐? 우리 책에 어음 그림이 있는 데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한번 229페이지를 한번 먼저 한번 펴볼까요? 229페이지. 예. 229페이지. 저도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어음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어음 사진의 가운데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귀하의 지시인에게 위 금액을 귀하, 여기서 귀하라는 것은 주식회사 신사숙녀 귀하. 처음에 요 3일패션이라는 요 발행인이 이 회사가 여기다가 신사숙녀에다가 이 1,000만 원을 언제 주겠다? 내년 1월 20일에 주겠다라고 약속한 이 약속어음이 지금 이렇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위 금액을 귀하 또는 여기 또는이 들어갔죠. 귀하가 지시한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숙녀가 2019년 6월 30일에 요 1,000만 원짜리 어음을 상품을 팔고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월 30일로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잘 가지고 있다 만기 때 받으면 조금 전에 만기시 회계 처리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돈이 여유가 없어. 그런데 지금 1월 30일에 받을 어음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가 무슨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다른 상품을 살 때 우리 회사가 돈을 줘야 되는데 뭐 1,500만 원을 줘야 돼. 근데 50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거기 거래처에다가 1,000만 원은 저희가 어음으로 좀 주겠는데 우리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3일 패션에서 발행한 건데 이게 만기가 1월 30일이니까 뭐 지금쯤이라면 지금이 10월 10일이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네, 3개월 후에 받으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좀 결제합시다. 오케이. 하면은 요 어음이 지금 이게 앞면이에요. 앞면이고 요 뒷장에 보면은 요 뒷면이 있어요. 뒷면에 서명을 합니다.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거기다가 누구누구에게 지급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누구누구 그 에게 앞에다가 그 내가 지시한 회사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 서명을 딱 합니다. 그러면 이 3일 패션은 이 1,000만 원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시인이 제시하면 그 지시인에게 주면 돼요. 그래서 배서양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배서양도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배서양도의 분계를 한번 볼까요? 70페이지로 다시 가서
배서양도의 분계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남한테 양도했죠? 그러니까 받으러움 대변에 기입합니다. 대변에 받으러움. 차변이 뭐예요? 이제 상품을 매입할 때 보통 어음을 배서양도하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이건 뭐 하나의 예입니다. 외상매입금 외에 다른 것이 올 수도 있죠. 뭐가 올 수도 있느냐? 상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은 뭐냐면 빚을 갚은 거예요. 빚을 갚는데 외상매입금 부채거든요. 부채를 상환할 때 다른 회사에서 발행해서 우리가 보관하던 받으러움을 지급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가 되겠지만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배서양도했다. 그러면 대변에 받으러움, 차변에 상품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받으러움도 자산이고 상품도 자산이에요. 그럴 때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지금 이 경우는 부채 감소, 자산 감소죠. 지금 이 경우는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외상매입금은 부채인데 차변에 와서 빚이 없어지고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에서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네, 배서양도 회계처리 대변에 받으러움이 갑니다. 차변에는 상품이 오거나 외상매입금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할인. 좀 말이 어렵죠. 우리가 어음을 깡한다고 하는 말, 이게 표준 정상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원래는 할인한다. 어음 할인. 어음 할인합니다. 예, 어음 깡합니다. 정상적인 할인은 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음을 은행에다 갖다가 파는 거예요. 만기 때까지 그 어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현금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직원들 급여 지급하는 날인데 지금 통장에 잔액이 없네. 급여 나가려면 한 2천만 원 나가야 되는데 통장에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 절반밖에 안 돼. 그러려면 빨리 현금을 어디서 뭐 상품을 팔아가지고 현금이 빨리 들어오든지 해야 하는데 들어올 외상매출금이 없어. 근데 어음이 지금 한 2, 3천만 원어치 있어요. 그러면 어음을 빨리 현금으로 만들어야죠. 직원들한테 어음 주면서 이거 나눠 가져라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은행에다가 우리 회사 어음을 갖다가 주고 이거 현금으로 좀 바꿉시다 하는 게 어음 깡이에요. 깡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 할인. 어음 할인. 자, 받으러움의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다가 배서 양도하는 겁니다.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조금 전에 추심료하고 달라요. 조금 전에 추심료는 정상적인 걸로 봐서 판매 관리비로 보는데 만기 때 내는 추심료. 그런데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봅니다. 예. 이 어음을 상품을 팔고 받은 어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할인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거래가 아니에요. 예. 중도의 은행에다가 현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이걸 만기 때까지 보관을 하지 못하고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 외적인 활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뭐라고요? 할인료. 할인료는 뭘까요? 은행에서 1,000만 원짜리 어음을 가져오면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다 주느냐? 그럴 수 없겠죠. 은행이 손해를 보고 그 1,000만 원을 줄 리가 없죠. 뭘 빼야 되냐면은 만약에 1월 20일이 만기인 어음을 오늘 가져왔다. 그러면은 날짜 수로 계산을 합니다. 며칠 남았느냐? 그러면 만약에 80일 남았다고 볼까요? 80일? 그러면 80일치 이자를 계산해요. 자, 1,000만 원짜리 어음을 가졌어요. 1,000만 원 곱하기 은행에 대출이자가 있어요. 은행의 대출이자가 4%라고 봅시다. 4% 하면 1년 이자가 나오죠? 거기다 곱하기 80일 나누기 365
하면은 요게 80일에 해당되는 뭐가 나와요? 은행의 대출 이자가 나와요. 이 이자는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챙기겠다. 예. 은행에서 챙기겠다. 이게 뭐예요? 할인료. 할인료. 그러니까 할인료는 만기가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할인료가 많이 나오죠. 예, 만기 때까지 이자가 기간이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할인료를 딱 떼고 은행이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예, 가만히 앉아서 대출 이자 받은 거예요. 대출 이자. 예, 만기가 80일 남은 거라고 80일치 대출 이자 받은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야 어떻게 돼요? 그 이자 수익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은행에서는 할인회로 온다 그러면 좋다 그러겠죠. 근데 다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뭐 현대자동차 뭐 듣기만 해도 유명한 회사 거는 아유 걱정 안 하고 해줍니다. 예. 그런데 무슨 회사 어음을 가져왔는데 회사 이름이 무슨 회사인지 알 수가 없어. 보니까 동네 무슨 건설회사 어음이에요. 예, 동네에 있는 뭐 조그만하게 하는 건설회사 사장님이 어음 발행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짬짬할 거예요. 왜냐면 은행에서 괜히 그 이자 받고 그거 할인해줬다가 내년 1월 20일인데 그 사장님이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계시면 은행도 걱정 없을 텐데 혹시 이 겨울철에 비수기를 맞이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또 그 어음 만기 전에 부도가 나면 어떡하죠? 은행도 못 받아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그런 은행의 어음은 할인을 안 해줍니다. 은행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서 안 해주면 이제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갑니다. 고리대금업자라는 건 뭐냐? 동네에서 좀 돈 좀 있는 사채업자예요. 예. 무슨 동네, 뭐 이천에 뭐 중리동 하면은 중리동에서 뭐 누가 사채 고리대금 사업을 한다 이거 다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은행에서 안 통하면 그 사람 찾아가면 돼. 근데 그 사람은 대출 이자가 4%가 아니에요. 가면 막 몇십 프로 받아요. 왜냐면 위험한 걸 해주니까 떼어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받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가져와야 막 100만 원, 200만 원 후리치는 거예요. 예. 이자를 엄청 상상 이외로 그래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예. 나는 위험을 안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어음깡을 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어음깡을 많이 하면은 어음깡을 많이 하는 회사다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되는 회사예요. 왜 많이 하겠어요? 현금이 부족하니까 자꾸 어음을 갖다 쓰게 되고 또 왜 돈을 받지 못하고 왜 어음을 받느냐예요. 어음을 받는 사업은 그렇게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가능한 현금을 받는 사업이 좋아요. 여러분들 장사를 나중에 하더라도 그 시장이 거래가 현금으로 거래가 일어나면 매력이 있는 겁니다. 현금 거래는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10%다 하더라도 정확히 10% 나와요. 바로 현금으로 받으니까. 그런데 그 업종은 전부 다 어음 거래더라. 그러면 그 이익률 10%가 안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부 6개월짜리 어음 막 가져오는데 그 6개월 이자 따져보면 10%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배서양도처럼 어음은 없어지니까 대변에 받으러움 자산 감소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배서양도 하는 것도 대변에 받으러. 그런데 차변에 오는 게 돈이 들어오니까 회사 통장으로 들어와요. 당좌 예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 들어와요? 다 안 들어와요. 이자를 떼고 들어오는데 그 이자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된다. 이자 비용 아니에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예. 그래서 할인하면 차변에 무조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업의 비용이다. 비용과 수익 개정 과목이 계속 나오죠. 자, 이제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되기 전에 부도가 나버렸다. 이게 뭐냐면 소문이 딱 나죠. 예. 내가 그 회사에서 받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큰 회사 같으면 뭐 일간지에 뉴스에 나올 것이고 작은 동네 회사라 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소식이 다 돈단 말이에요. 사업자들끼리. 그래서 만기 전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바로 포기할 수 있나요? 끝까지 받아야죠. 그래서 일단은 받을 어음은 이제 정상적인 받을 어음, 매출채권은 이제 아니야. 부도가 났으니까 이거는 별도의 계정으로 대치시킵니다. 그것을 차변에 부도어음 또는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임시계정으로 대체를 시켜서 정상적인 받을 어음은 이제 부도가 났으니까 이걸 매출채권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고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임시계정을 만들어서 받는 날까지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자산이고 받을 어음도 자산. 그래서 자산이 여기서는 감소하고 부도어음은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못 받게 되면 부도가 난 지 6개월이 됐는데도 못 받았다. 그러면 저걸 이제 대손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대손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당장 대손이라는 건 뭐냐? 비용으로 털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부도가 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 회사 1,000만 원짜리 어음이 부도가 나서 비용으로 처리해버렸다?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끝까지 받아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는 망했지만 사장님 개인 재산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 개인 재산 같은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아니면 뭐 어느 업체에다 좀 부탁을 하든지 무슨 다른 수단을 강구해서 6개월 정도 지나야 그래도 못 받으면 그거는 우리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의 신용거래 때문에 이러한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과 같은 거래를 우리가 신용거래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매출채권 때문에 우리는 대손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되고 그 대손을 예상하는 것은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나중에 비용 처리할 때는 대손 상각비라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어려운 개정 과목들이 나오죠. 아까 제가 어느 회사에 지금 여기 띄워놓은 이 회사에 여기 아까 개정 과목 중에 보니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이거 차감 계정이라고 그런 말을 했었죠. 여기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된대요. 이 화면을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울 게 지금 차감 계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이 자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산을 배우는데 그 자산 밑에 이상한 계정 과목이 하나 있어요. 자, 외상매출금은 금액란에 여기 9억 6,1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대손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180만 원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금액란이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요 금액, 이 금액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하고 한번 잘 보세요. 숫자를. 자, 우리가 금액란을 이렇게 두 칸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외상매출금을 여기에다도 기록하고 지금 여기에다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기억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니은이라고 봤을 때 기억에 있는 외상매출금 9억 6,100만 원과 니은에 있는 9억 5,920만 원은 무슨 차이가 나느냐면은 딱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180만 원. 이 180만 원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무슨 충당금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 충당금 들어가는 개념 과목이 꽤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두세 개. 근데 이제 대손 충당금이 처음 나왔어요.
대손이라는 말을 먼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용거래에서 부도가 발생해 가지고 손실을 입은 겁니다. 그게 대손이에요. 신용거래, 즉 외상매출금 거래라든가 어음을 받았는데 부도가 났어요. 외상매출금 갚겠다는 날 사장이 안 나타나, 안 갚어. 이런 게 부도죠. 또 어음의 만기일이 됐는데 은행에다가 받아달라고 제시했더니 은행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 회사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거래은행에서 인출을 못 해준대요. 잔고가 없대. 이런 것이 부도예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우리 회사의 외상매출금에서 과거에 보니까 한 1% 아니면 2% 아니면 3%씩은 꼭 못 받는 부분이 과거 통계상 발생하더라 하면은 해마다 그것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게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불량한 채권이다 이거예요. 불량 채권.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충당금으로 설정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해 주는 거고, 받으러움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받으러움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받으러움에 대손충당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받으러움 9,500만 원만 딱 기록했고, 외상매출금 9억 6,100만 원 중에서는 180만 원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9억 5,920만 원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합쳐볼까요? 두 개? 9억 5,900 10억 5,420만 원이죠. 10억 5,420만 원. 자, 그러면 가면 10억 5,420만 원이 매출채권으로 되어 있을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매출채권에 10억 5,600만 원이네요. 아까 180만 원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거죠. 자, 10억 5,600만 원으로 집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하고 이걸 더한 것이죠. 자, 9억 6,100에다가 9,500만 원을 더하면 주회가 600만 원 나오죠. 그래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손충당금을 감안하지 않고, 여기 제출용에 가보면 대손충당금을 밑에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매출채권 따로, 대손충당금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채권 하면은 여기에 표시된 금액은 대손충당금을 감안하진 않은 겁니다. 원래 금액을 다 쓴 거고, 대손충당금은 그 밑에다가, 자, 이걸 좀 줄여가지고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표시했군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대손충당금은 저렇게 외상매출금 받으러 몽땅 합해가지고 매출채권 합쳐놓고서 대손충당금은 그 밑에다가 음수로, 우리가 재무제표에 음수로 표시할 때는 숫자를 괄호 속에 넣어요. 180만 원 빼주는 거다 이거. 빼주는 거. 차감 계정을 의미합니다. 자, 대손충당금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 두고요. 대손이 실제로 발생하면은 비용 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그거는 비용 처리하는 건 어디 있을까요? 손익계산서에 있겠죠. 비용이니까. 그런데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손상각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중에 대손이 발생했다면 여기 대손상각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있네요. 당연히. 다행히. 단기에는 없네. 자, 전기 걸 한번 볼까요? 자, 판매관리비의 대손상각비인데 여기
하나면에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세요. 광고선전비 밑에 대손상각비가 여기 보이죠? 자, 근데 단기에는 제로인데 여기 전기에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1, 얼마가 지금 화면이 가려져서 한 거예요. 123만 원. 이 대손상각비가 뭐냐? 이 대손상각비가 아까 그 대손충당금 설정해 놓은 것 중에서 실제로 부도가 발생한 거예요. 부도는 그 전에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자, 뭘 배우느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걸 배울 건데 지금 시간이 다 됐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또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하는 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